오늘도 하루의 시작, 저희 레디 개장 시그널과 함께 하시죠. 저는 진행의 조수빈입니다. 3월의 첫 시작부터 국내 증시의 위아래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틀간 역대급 폭락장이 이어지더니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서 곧바로 회복하는 정말 널뛰기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2주간 이렇게 시장 변동을 이끌었던 주체는 개인이었는데요. 하락장에 이 적극적으로 받아줄 개인의 주체가 수급이 사라지면서 국내 시장의 수급이 꼬였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역대급 하락은 개인들의 수급 이벤트이자 또 여기에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더욱더 하락폭이 깊었는데요. 코스피가 그래도 어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주면서 9% 넘게 올랐죠.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SK하이닉스는 10%, 현대차까지 9%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부터 3위 종목들이 모두 나란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증시를 다시 끌어올렸던 이유는 바로 전 거래일에 미증시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또 하루 만에 달러원 환율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장전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와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100조 원 금융 안정 조치 집행을 지시했다라는 소식도 분위기에 좀 더 힘을 보탰습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평소에 10배 수준에 머물던 이 수치가요.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 8배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평균 10배를 크게 밑도는 것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 당시 펀더멘털 바닥이었던 9배마저 하회하는 정말 낮은 숫자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저렴한 구간에 들어왔다,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유가 불안에 달러 원환율이 하루 만에 다시 급등을 했고요. 장중 고점과 저점 차이가 거의 31원에 달하면서 정말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NP 파리바에서는 공급 충격으로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달러 원환율도 통상 1%에서 2% 정도 상승했다라는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 몇 달간의 1,480원 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외환당국의 새로운 방어선이 구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AI 가속기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또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죠. 엔비디아와 AMD 주가가 장중에 한때 2% 넘게 또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오늘 또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에게 어떤 투심에 영향을 가져올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뒤처지는 느낌, 포모를 느끼셨던 분들 계실 거고요. 또 안 살 수는 없으니 이리저리 보다가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이틀간 역대급 폭락장에 또 한 번 어찌할 바를 모르는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제 코스피는 7,000포인트를 향해 달려갈 거고요. 코스닥은 또 증권가에서 1,400에서 1,500선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코스닥과 코스피 시장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예탁금이 여전히 130조 원에 이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공포와 우려를 갖기보다는 조금 더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기울여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자, 저희 팍스경제TV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전일 마감 시황 뉴욕 증시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또 글로벌 이슈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말미에는 또 트렌드 섹터도 4가지 정도 알기 쉽게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 바랍니다. 자, 일단 전일 국내 증시 자세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한 캐스터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이루연입니다. 어제장 국내 증시는 전거래일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분위기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거래일의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란 정부가 부인하고 나섰지만 이란 정보부가 미국과 물밑 접촉을 했다라는 소식이 뉴욕타임스를 통해 보도가 되면서 우리 증시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장에서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다면 어제는 양 시장에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변동성이 참 큰 장세인데요. 어제장 마감 상황 먼저 짚어보시죠.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수요일장에서는 5천선 자체를 위협받기도 했는데 어제는 낙폭이 과하다는 인식과 함께 장 초반 5,500선을 회복하고 나섰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요. 9.64% 상승해서 5,583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체 종목 중 무려 97%가량 종목들이 상승불 켜고 나섰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하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14% 넘게 상승하면서 1000선 회복하고 1116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의 경우 다음 주에 액티브 ETF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지수 ETF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어제장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보시죠. 수요일장에서 이 돌아온 외국인의 코스피 수급이 참 반가웠는데 하루 새에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보였고요. 기관 1조 7천억 원대 함께 물량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역시나 동반 매도 물량에 대항해서 열심히 받쳐줬는데요. 1조 8천억 원대 매수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데요. 각각 8천억 원대, 7천억 원대 사자세 보였고요.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1조 5천억 원대 물량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슈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어제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증시를 이어가면서 거래량이 급등하자 한국투자증권 MTS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업계에 따르면요, 오전 일부 고객의 MTS에 계좌 잔고 조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관계자는 거래량 급증으로 수도 결제 처리가 지연되면서 일부 계좌의 ETF 보유 잔고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또 미래에셋증권과 NH선물 등 일부 증권사의 이 파생 선물과 옵션 시세 등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고요. 결국에 공지를 띄우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란 사태 직후 거래일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3일에는 약 25억만 주가 거래가 됐고요. 4일에는 약 30억만 주가 거래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일까지의 일평균 거래량을 계산하면 약 21억만 주인데요. 훌쩍 넘어선 규모입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과 운용 수익이 늘면서 전체 외환 보유액을 끌어올렸다는 평가인데요. 어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76억 2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 전월 말보다 17억 2천만 달러 증가한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1월 말 기준으로 전 세계 10위 정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1위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스위스가 각각 뒤를 이어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불빛 하나 찾아볼 수 없게 얼어붙었던 장세에 다시 한번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 전거래일의 마이크론에 이어서 반도체주의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삼성전자 11.27%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 10.84% 상승하면서 두 자릿수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주 미국에서 젠슨왕 CEO와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어갈 거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이어서는 다른 주가 살펴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6.91%, 삼성 SDI 11.82%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 기록하면서 2차 전지주도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또 리노공업이죠. 사실 약세장 안에서도 계속해서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어제도 역시 크게 올랐습니다. 또 기타 금융주 살펴보시면요. 이 배당락의 영향으로 3차 상법 개정안 가결 후 오히려 하락장을 벌었었는데 어제 지주사 모두 빨간불 켰고요.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는 삼천당 제약이 두 자릿수 23% 가까이 크게 올랐습니다. 삼천당 제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GLP-1 유럽 독점 판매 소식에 더해서 위고비 특허 만료 예정 소식으로 받아갔고요. 또 운송장비 부품 업종 살펴보시면 현대차와 기아 겹겹이 호재가 쌓여 있었는데 2월 판매량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또 새만금 구조 투자 소식으로 다시 급등하고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이 천궁2의 발사대를 개발하고 나선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의 대표주죠. 4.38% 상승세 가져갔고요. 또 현대 로템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국내 특징주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 테크윙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고요. 소부장주로 거세게 낙폭을 키워가던 약세장 안에서도 비교적으로 좀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상한가 도달했는데요. 66,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크윙은 SK 하이닉스의 이 HBM 전용 검사 장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호재가 있었습니다. 장비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회사는 설명했는데요. 테크윙의 경우 현재 삼성전자에 공급되고 있고요. 이번 SK 하이닉스 퀄테스크 통과로 글로벌 주요 HBM 제조사 2곳에 모두 장비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마이크론에도 퀄테스트를 목적으로 장비가 공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테스트 진행 중이라는 소식 추가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에코프로입니다. 어제 장에서 20% 넘게 상승하면서 16만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는 수요일장에서 무려 18% 넘는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6에 참가해 전기차와 휴머노이드 등 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배터리 생애 주기 전반을 관리하는 사업화인 이 배터리 자산 관리 시스템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기대감 강하게 받아가면서 에코프로비엠과 동반해서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그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널 방산입니다. 우리 무기 천궁2에 대한 수요 급증을 등에 업고 K방산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덮친 화요일 약세장 안에서도 사실 상승하는 몇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란이 걸프국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가면서 아랍에미레이트군은 즉각 미사일 방어망을 가동했고요. 여기 방어망에 미국제와 또 이스라엘제 그리고 한국제 천궁2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수출 국산 무기 중에서도 첫 실전으로 기록된 건데 천궁2의 요격률은 90% 이상으로 종합 요격률이 비슷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천궁2를 수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는 계약 물건에 대해 긴급 조달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현재 논의 중이라는 소식 알려졌습니다. 무기의 발사체를 맡아 개발한 LIG 넥스원 계속해서 23.26% 상승세 이어갔고요. 한화시스템은 상한가에 장 마쳤습니다. 또 현재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우주항공 살펴보겠습니다. 스페이스X의 6월 상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부각되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를 인수해 몸집을 키운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무려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에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에 돌입한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물론 확실히 공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일론 머스크의 생일이 있는 6월이 상장 예정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상장 주관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체이스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우주항공 관련주들 모두 날아올랐습니다. 스피어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알맥도 27.27%로 빨간불 켜며 장 마쳤습니다. 또 간밤 미증시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걸프 해역에 정박 중인 유조선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요. 유가 급등에 투자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자극이 되면서 하루 새 모두 낙폭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존스 1.61%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26%, S&P 500 지수는 0.56% 파란불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 중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과 수출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되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거래일에 이어서 0.16% 상승세 이어갔고요. 또 알파벳은 0.74% 하락했습니다. 구글의 경우 인공지능 챗봇이죠. 제미나이, 이용자에게 망상 등 정신질환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으로 피소됐습니다. 구글 측은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제미나이는 현실 세계의 폭력을 조장하지 않도록 설계됐다면서 책임 소재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란군의 공격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시설을 드론이 공격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는 아마존 데이터 센터가 공격을 받았고 또 어제는 아랍에미레이트 내 애플의 모든 매장이 문을 닫는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란 측은 해당 시설들이 적군의 군사와 정보 활동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브로드컴 살펴보시죠. 전거래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가 모두 예상을 상회하면서 좋은 실적 나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컨퍼런스 콜에서 호크탄 브로드컴 CEO는 내년 AI칩 매출이 1,000억 달러를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장밋빛 전망을 자신감 있게 내비쳤고요. 무려 5% 가까이 상승하고 나섰습니다. 또 버크셔 해서웨이 2.58%, 약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워렌 버핏의 자리를 이어받은 그레그 에이블 CEO는 약 2년 만에 자사주 매입을 재개했습니다. 연봉을 모두 자사주 매입에 활용한다고 밝혔고요. 1,500달러를 매입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3가지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AMD입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았는데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와 AMD가 생산하는 인공지능 칩을 전 세계 어디로 수출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향받아서 간밤에 1.3% 하락했고요. 두 번째 특징 종목 오라클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한 대규모 구조 조정으로 인력 감축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업무 비중이 줄어드는 직군을 중심으로 좀 AI 대체되는 직군을 중심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고요. 오라클은 장 초반 최고점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승폭 줄였고 1%대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 중 아메리칸 항공입니다. 무려 5% 넘게 빠졌는데요.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미국 증시의 항공사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미 항공사 입장에서는 연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단 아메리칸 항공뿐만 아니라 델타 항공과 또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모두 4~5%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 한 주간의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또 두 차례의 매수 사이드카까지 일주일간 일어났다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인 한 주였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늘도 저희 팍스경제TV와 계속해서 대응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저희 소식 실시간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시그널 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루연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고요. 글로벌 이슈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다우지수가 1.6%나 급락했는데 47,954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22,748선, S&P 500 지수는 6,83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중동 원유 수송로에 불안이 계속되면서요. 간밤에 국제 유가가 다시 급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다시 한번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도 모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하락했는데 바레인에 있는 정유 공장에 이란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이란은 또 유조선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발표를 했고 영국 해군은 이라크 항구에 있던 유조선에서 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증시는 이런 미 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부각되면서 장 시작부터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다만 브로드컴의 실적 호조 영향 속에서 4% 상승을 했고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강세로 나스닥이 장 초반 대비해 좀 상대적으로 강한 좀 견조한 흐름으로 0.26% 약보합권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레인 정유시설 공격 등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미 행정부가 AI 칩 수출 통제 초안까지 발표를 하자 또 관련 종목군들은 낙폭을 더욱더 키워냈습니다. 나스닥이 1.35%까지 장중에 밀렸었는데 그래도 장중에 미 내무부 장관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장 마감 앞두고서는 재무부에서 에너지 가격에 대응을 하기 위해 빠르면 목요일 새로운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폭을 축소를 하면서요. 80달러 미만으로 하락을 했고 또 달러 강세도 축소가 됐죠. 국채금리 상승도 축소가 되면서 주식시장의 낙폭 축소가 진행이 됐는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나스닥이 1% 넘게 밀리다가 0.26%의 거래를 마쳤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장중에 3% 넘게 밀렸었는데 그래도 1%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히트맵 통해서 주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는 강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시장으로 H200 칩 규제를 이유로 칩 생산을 중단하겠다, 루빈 칩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죠. 이 소식도 글로벌 헤드라인 시간에 자세히 다뤄볼 거고요. 0.16% 상승 마감했습니다. 브로드컴은 4% 넘게 급등했어요. 실적 발표 그리고 향후 AI 칩 1,000억 달러 매출 전망을 발표하면서 크게 상승세를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7% 하락이라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이크론도 1% 가까운 하락이었고 샌디스크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도 각각 0.82%, 2.05% 하락 마감했고요. TSMC도 1% 하락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빨갛게 빨간 불을 켜내고 있죠. 램 리서치도 3% 넘게 밀렸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도 이렇게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고 테슬라는 약보합권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운 상승세를 그래도 보여줬는데 온라인 쇼핑 증가 소식에 0.98% 상승 마감했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 1.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 대부분이 상승하자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거고요. 알파벳은 반면에 0.84% 하락, 또 알리바바도 2% 넘게 쉬어갑니다. 소매 부문 경쟁 심화 우려가 부담을 준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AI 칩 수출 통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들, 또 일본 기업들 대부분 부진했고요. 소프트웨어는 반면에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세일즈포스가 4% 상승, 서비스나우도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어도비는 3.16%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세에 맞서고 있는 이란이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유조선과 정유시설이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기 전인 걸프 해역 안쪽에서 공격을 받았는데요. 현재 시간 5일이죠. 로이터 통신과 CNBC에 따르면 걸프 해역에서 정박 중이던 유조선 2척이 잇따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걸프 해역 안쪽에서 유조선 한 척이 폭발로 파손이 됐는데요. 국제 유가는 이 같은 소식과 함께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WTI 선물은 한때 10% 이상 오르면서요. 무려 2년 만에 82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5% 이상 급등을 하면서 85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이렇게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30%나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되면서 국제 유가의 불확실성은 계속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공급망 불안이 가중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우려도 지금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단기로 끝나느냐 장기화가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반영하면서 또 우리나라 정유주들 어떻게 시세에 반영이 되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국제 유가 급등에 또 국내 기름값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1,847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중동 사태가 막 벌어진 지난 1일에는 1,600원대였는데 무려 5일 만에 이렇게 9%나 올랐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더 다른 지방 대비 비싸잖아요. 1일 기준으로 리터당 1,700원이었던 휘발유 가격이 오늘 기준으로는 무려 1,9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1,9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3년 7개월 만에 이렇게 또 돌아온 가격인데 경유는 더 올랐죠. 1,915원을 기록하면서 휘발유보다 더 가파른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국제 유가가 이렇게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원래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가 걸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상당히 빠르게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국제 유가가 반영되기도 전에 이렇게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주유 수요가 높아진 영향이 이런 기름값에 불을 지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기름값이 가파르게 치솟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최고 가격 지정제, 즉 가격 상한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국 모든 주유소에 일률적으로 상한선을 긋는 게 어렵다면 지역별 그리고 기름 종류별로 적용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를 했죠. 기름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받는 바가지 요금을 단속하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신설도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넘어가 볼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차기 지도자 선출에 관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또 밝히면서 이번 미국의 공격으로 사망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이 차기로 지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기조를 이어갈 차기 지도자가 선정이 된다면 5년 안에 다시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일부 외신에서는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선출됐다라는 보도도 있었지만 이란 당국은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설계된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현지 시간 5일이죠.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생산 설비를 기존 H200 칩 생산에서 차세대 칩인 베라 루빈 생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간의 복잡한 규제 상황, 수출 승인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좀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말이죠.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승인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특히 상무부가 요구하는 고객 확인 제도 절차 등을 놓고 정부와 좀 이견을 보였었죠. 승인 문턱을 쉽게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중국 정부의 자국칩 보호 육성 기조 역시 또한 생산 중단의 좀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들고 나온 대체 관세가 있었잖아요. 무역 232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무효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법무장관은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하는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소송은 지난달 20일이죠.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 기반 관세를 겨냥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를 포함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가 허용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냥 불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 간 차별 없이 제품 전반에 균일하게 관세를 부과를 해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 또한 무시를 하고 국가별, 상품별 예외를 둔 것도 법 위반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요구액은 1,750억 달러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경제 지표도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짚어보겠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고용시장 안정화 신호의 강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전주와 같은 21만 3천 건을 기록을 했고요. 다만 월가에서는 이제 오늘 밤에 발표가 되는 고용 보고서에 좀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7일에서 18일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기준금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때 중요하게 좀 참고가 되는 지표는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밤에 발표되면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의 1월 수입 물가와 수출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지수는 1월이고요.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고요. 작년 12월 수치와 동일한 결과입니다. 다음 마지막 헤드라인 빠르게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테슬라에 납품하는 배터리 기업 모 기업이죠. LG화학의 양극재 대신에 LNF 제품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LG 엔솔은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롱레인지와 사이버트럭, 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LNF의 양극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현재 관련 양극재를 생산하는 회사는 LNF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G화학은 올 하반기에 이 양극재 부분을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개장을 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잠시 화면 만나보고 와서 실시간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3월 6일 양시장 현재 혼조세로 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증시 약세에 좀 반영을 하면서 코스피가 쉬어가고 있는데 자세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거래소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 1.4% 밀리면서 5,50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반면에 상승불 켜내주고 장극 초반보다 지금 더욱더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1,13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개인 홀로 물량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벌써 거래소에서는 1조 원 가까운 9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 홀로 매수세 나타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 동반 쌍끌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물량 던져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톱 쉬어갑니다. 삼성전자는 2% 하락, SK하이닉스도 2%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강했던 1위부터 3위까지 종목들 오늘은 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죠.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은 강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합권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0.07% 상승이고요. 또 상승하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쪽입니다. 1% 상승하면서 9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지금 1위부터 15위까지 모두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어제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5% 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BM도 3.38% 상승이고요. 알테오젠 1%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도 흐름이 좋네요. ABL 바이오도 5%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18만 6,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3% 상승하고 있고 HLB는 강보합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밖에 펩트론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지금 로봇주들 대부분 다 시세가 좋은 모습이고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코스닥 또 액티브 ETF 출시 일정도 기다리고 있으면서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을 돌려봐야 할지요. 지금까지 시장에 있어서 트렌드 섹터들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영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홍주영입니다. 반전의 반전이었습니다. 지난 4일 최악의 하루를 보냈던 우리 증시 하루 만에 서킷 브레이커에 이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 강세를 보인 주요 섹터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만나볼 주요 섹터 4가지입니다. 에너지, 해운, 로봇, 그리고 반도체인데요. 그럼 먼저 에너지 섹터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또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세계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가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비료 등 핵심 원자재 수송이 중단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글로벌 에너지 동맥으로 불리는 곳이죠.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에너지 공급망이 만약에 안정이 된다면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도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해상 원유 거래량에서는 25%, 또 LNG에서는 수송량의 20%를 담당하는 이 핵심 항로가 마비가 되면서 국제 금융시장 현재 연쇄적인 파급 효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감도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시장 전문가들 이 해협 봉쇄가 만약 한 달 이상 장기화된다면 국제 유가가 세 자릿수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고요. 또 유럽의 가스 역시도 지난 22년 이후 에너지 위기 수준을 상회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유주, 증권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함께 살펴보시면 한국석유가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SGC 에너지 13.94% 급등한 44,550원 선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회사로 신규 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발전소를 결합한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것이다라는 소식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또 확보를 하고 AI 에너지 인프라 전문 기업으로 한 단계 더욱더 도약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모습인데요. 또 흥구석유 살펴보시면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32,700원 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지난 거래일 코스닥에서 거래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흥구석유 거래 대금이 무려 1,244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시총 대비 23.98% 차지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GNC 에너지, 구글이 한국 내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관련 기업인 GNC 에너지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4.45% 급등한 35,650원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섹터입니다. 해운인데요.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라서 국제 유가 상승 기대가 정유와 석유, 유통, 또 LNG의 실적 기대감에서 굉장히 상승 기대감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해상 운임에 대한 상승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운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자극되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운송 핵심 통로인 이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해서 통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해상 물류 차질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형 해운사까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업종 전반에, 해운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상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운임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정학적인 긴장 고조로 선박 공급도 줄어들면서 운임 상승 압력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가 단기간에는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점에서 이 해운 업종에 대한 관심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서 운임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저희와 함께 흐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요, 이번 중동 지역 지정학적 갈등이 오히려 우리 조선주에서는 그동안 저평가됐던 흐름을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국내 조선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인데요. 이번 전쟁으로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운반선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AI가 조선업계도 진입한다는 소식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조선업계가 AI 기반 스마트십 기술을 내세워서 중국의 값싼 범용 선박 시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차원 기반의 생산 정보 제공, 또 협업 환경을 구축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요. 15.74% 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27,2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데요. 최근 미주 지역의 선사와 LNG 운반선 4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수주 금액은 무려 1조 4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서 29년 하반기까지 선주사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39% 상승한 40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네요. 다음으로 한화오션도 역시 주목받았습니다. 12.53%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고요. 12,10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죠. 마스가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를 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미 해군 주요 지휘관이 한화오션의 거제 사업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K 해양 방산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트렌드 섹터 로봇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부양 정책 기대가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차 전지와 바이오 또 로봇주도 일제히 급등하는 흐름을 어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덮어줄 만한 소식들도 어제 전해지면서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죠. MWC 26에서 삼성전자 2030년까지 전 세계 공장을 에이전틱 AI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피지컬 AI 플랫폼이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로봇 부품에 대한 수요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밖에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아틀라스 역시 외부의 현장에 투입이 시작됐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AI 현장 적용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펴보시면서 투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함께 살펴봅니다. 18.89% 상승한 83만 7천 원에 어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급등세 보여줬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 제품 개발하는 국내 로봇 기업이죠.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어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휴림 로봇도 주목할 만한데요. 24.78%나 급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12,99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고요. 주력 사업인 제조업용 로봇 또 지능형 서비스 로봇을 기반으로 최근에는 다양한 현장에 최적화된 자율주행 기술 통합 제품까지도 선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가운데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공정용 물류 장비 또 반도체 웨이퍼 이송 로봇 등 고부가 가치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글로벌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매출의 40%까지 끌어올렸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영업망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살펴볼 섹터 반도체 섹터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장기 투자 논리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계획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AI 인프라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전쟁이 발생했다고 해서 AI 산업 성장이나 글로벌 IT 투자 흐름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충돌이 전쟁이 오히려 AI 기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과정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정보 분석 그리고 군사 기술 활용이 확대가 되면서 AI 인프라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 이 가운데 두 거래일 만에 20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19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SK하이닉스는 94만 원대를 재차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1.27%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SK하이닉스 10.84%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10% 넘게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도체 업종의 긍정적인 전망이 여전하기 때문에 저가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금요일 트렌드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쟁 상황에 따라서 당분간은 증시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외 뉴스 흐름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 상황 살펴보시면서요. 투자에 구체적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섹터였습니다. 네, 트렌드 섹터 4가지 알아봤고요. 현재 양시장 다시 한번 개장 상황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확실히 코스닥이 더 강합니다.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부터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9시 15분 56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하락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0.3% 그래도 장 개파락 출발한 거에 비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56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계속 더 강합니다. 2.28% 오르면서 1,141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물량을 사들이고 있고 코스닥에 이렇게 지수가 강한데도 기관은 그래도 매수세로 전환을 했지만요. 외국인은 여전히 팔아내고 있다. 매도 우위가 짙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개인이 또 1조 3천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거래대금 상위단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먼저 거래소부터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투톱은 쉬어갑니다. 2% 동반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이 안에서 역시나 방산주들 힘이 좋은데요. 어제장에서는 하나시스템이 더 강했는데 오늘은 LIG 넥스원이 더 강합니다. LIG 넥스원 거래대금 상위단 2위까지 랭크에 올라오면서 현재 두 자릿수대 슈팅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시스템도 6%대 추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도 3%대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밖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 상승하고 있고요. S오일은 국제 유가가 이렇게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 0.15%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10%대 두 자릿수대 슈팅 보여주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증권도 프리마켓부터 강했는데요. 지금 2.6%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아무래도 지수가 3%도 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가 6%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테크윙도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3.17% 플러스권이네요. 리노공업도 2%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도 흐름이 좋고요. S-오일은 강보합권 나타났지만 흥구석유는 2.7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대주전자재료가 14%대로 강한 상승 곡선 그려내면서 10만 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 ADM도 22% 강한 지금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RG노믹스도 6%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상장한 종목이 있죠. STM이라는 종목 신규 상장을 했는데 장윤주 그리고 한혜진 등 모델 소속사이고요. 전속 모델 인플루언서들의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마케팅과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쪽입니다. 전거래일에서 K뱅크는 좀 성적표가 기대에 못 미쳤는데 오늘 그래도 S팀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쪽 계속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 우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계속 유념해 두시면서 오늘 장중 실시간 대응 전략도 저희 이어지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든든하게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